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배구는 다 올려놨고, 야구 있는데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안 한다고 하면 거진 다 합니다. 여러분 맨날 속잖아. 그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냅두면 돼요. 우리가 뭐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다. 맞잖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분석은 해야죠. 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대신 간단하게 이제 구경은 솔직히 한 5분, 10분만 하면 되거든.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감안해서 짜니까. 지금 안 보내줘도 되잖아, 얘들아. 맞죠? 나중에 추가 발송처럼 뭐 표 그렇게 보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 3시쯤에 보내주면 되잖아, 그죠? 먼저 갈 건 먼저 보내주고, 먼저 하는 게임은. 요거는 7.5 정도 나오는데, LG 잘한다. 참. 웃긴 게, LG가 이기니까, 키움이 바로 이기쁘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얘들아? 저득점 보나? 아니면 LG 승 보나? KT 프렘 보나? 오바는 이제 가능성을 좀 많이 안 볼 것 같고, 이 형님들이. 첫 경기는 근데 뭐 다 오바스럽게 그렇게 결정이 났었어요. 근데 또 이제 LG 같은 경우는 플러커 같은 경우는 SSG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아주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두 경기 연속 또 실점이 없는 상태고. 안정성이 제일 걱정이 되었는데 이닝 먹었을 때 안정성이 나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대량 실점 빈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최근 경기 보통 6이닝, 7이닝 이상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KT전에 불펜이 좀 많이 흔들리기 있기는 해. 약간 불펜데이식으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요건 정상적인 경기라고 좀 보고 쓸 불펜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LG가 뭐 가르시아 김현수를 제외하면은 모든 선발들이 안타를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홍창기 같은 경우도 바로 안 좋았다 그때 뭐 삼진 3개 묶고 이랬던 거잖아. 근데 바로 또 리드오프 성격을 좀 보여줬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 확실히 문보경 같은 경우는 5번의 역할하든지 가끔 뭐 2번 가든지 아니면 밑에 하이 타선 갔을 때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KT 데스파이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이닝 소화가 줄어들었어. 아무래도 작년에 좀 많이 굴린 탓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나마 LG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준 부분들은 없어. 그리고 LG전에 났을 때 평균적으로 5이닝은 다 넘었어. 그래서 일단 뭐 둘 다 불펜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일단 승패 쪽으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양차를 보겠습니다. LG가 증배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KT 프렌을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기지. 저득점스럽게 방금 또 저득점 잘 잡아주나. 저득점 하면서 뭐 약간 좀 서로 벌리지 못하고, 뭐 불펜이 좀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최소 접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봐. 설사 다득점이 돼도, 그래서 나는 LG 승의 KT 프렌 요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 거는 뭘 갈 것이냐? 확률적으로 KT 프렌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확률은 조금의 차이라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써두고 설명 듣고 잘 골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약간 근소하게 어제처럼 약간 또 KT가 또 마지막에 또 따라가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소한 가능성 핵전쟁이 일어나도 왜냐면 또 여기도 4번 타자가 딱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접전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렌 쪽으로 그다음에 LG 승 쪽으로 그다음에 저득점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막상 우리가 막 우치해도 우치 잘 안 되잖아요, 그지? 맞죠? 맨날 우치 5경기 다 우치된다는데 막 한 경기밖에 우치 안 되고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민석이 그 다음에 삼성 최하늘 롯데 출신이죠. 이 최하늘도 뭐 롯데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보여줬던 친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바 마려울 낀데 1차전, 2차전 하는 거 보고 가면 되지 뭐. 이제 하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니까 대체 선발이야. 올 시즌 불펜에 좀 나왔긴 했어. 그것도 근데 좀 표본이 작아. 근데 이제 퓨처스에서 꾸준히 로테 돌았다. 그리고 그때는 8경기 정도 해서 뭐 인상적인 모습을 2번 정도 보여줬다. 근데 이제 뭐 항상 그 얘기 하잖아. 허윤동이 그렇게 잘해도 본게임 때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리고 약간 백정현이랑 똑같아. 롯데 팬들 알잖아. 직구 구속 빠르지 않고 약간 다양한 구종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 경기는 이민석 같은 경우는 올해 1차 이제 지명한 생루키 2번 정도 나왔어. 형님들은 언제 나왔는지 하겠지만은 일단 투수로서 뭐 둘 다 기대 안 돼. 그래서 오버 찍도록 하고 약간 둘 다 이겨도 약간 좀 답답하게 이겨서 어제 또 13 롯데가 낫다. 그래도 롯데가 낫다. 얼라가 나오지만은 최하늘은 프로 데뷔하고 롯데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롯데가 낫고 다득점 가라 그냥. 뭐 대국민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어쨌든 롯데도 터지면 빠따가 터지니까 어제 8대 0이나 뭐 이렇게 줄였는데 또 따라왔다 애가. 거기서 안 끝났잖아. 그 게임이 지금 2번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번 보여줬으니까 이런 게 언더다 하잖아. 그러기에는 불안해. 언더는 못 찍는다고. 롯데승을 가 그러면 되잖아. 알겠지? 저 같으면 안 가면 돼. 알겠지? 이건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네 둘이 경기하는 걸 보고 오잖아 맨날. 그러니까 그냥 뭘 갈 것이냐 이 정도만 정해주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의심스럽잖아. 2번 언더 나고 2번 비겼으니까 이런 거를 개언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들이고. 지금 경기가 롯데가 두산전부터 해가지고 삼성도 전에 경기처럼 해갖고 계속 오버잖아. 두산한테도 점수도 많이 주고 특히 뭐 구승민 같은 경우 답보도 없는 상태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왜? 2군에서 쓸 애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민석 이런 애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피기고 나발이고, 그제? 여러분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은 1차전, 2차전 양상이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되게 막 구위가 좋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략이 된다고 봐야겠지.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도 내가 말했던 이제 그 얘기했잖아. 도루 측면. 정복은하고 뭐 지시안하고 이런 애들이 도루 저지가 그렇게 높은 뭐 안준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더라. 김지천 나가고 또 뭐 하다 보면 이제 도루도 하고 그러더라. 아이가 그런 부분 약하거든. 마무리 강민호가 마시가도 그래도 도루 저지는 걔네들보다는 낫거든. 그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다. 자, 두산 최원준, 그다음에 하나 장민재.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어제 저기 라스 보니까 두산이 어떻게 하나한테 질 수 있냐 하지만 한 5반만 보라 했잖아. 그래. 왜? 지금 5위가 사실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말하는 이제 국내가 개노잼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 어제 투수도 안 좋았죠. 어제 박신지였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방금 최원준이 나오면은 그래도 두산을 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언더일까 오버일까? 요거는 이제 하나 리스크가 있고 이거는 뭐 방금 비 오는데요. 뭐 일단은 부서 간단하게만 하면은 오늘도 오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두산승을 보면 되겠지. 근데 뭐 옛날만큼 메리트가 있고 그렇진 않지. 장민재도 그 삼성전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도 맞고 너무 1.43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 최근 또 2경기 기복 있었던 모습을 좀 탈출하고 11번의 지금 두산 투수 중에서 그 다음 사이더매잖아 원준이가. 근데 또 지금 토종 에이스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서 그래서 배당이 낮는 것 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올해 두산은 1.4대는 이렇게
우리가 메리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뭐 완급 조작 같은 경우도 잘했었고 장민재가 포커볼도 활용 잘했는데 이제 페네는 어제 잘하긴 했지만은 저는 약간 좀 운이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 그래서 나는 또 하나가 최근 또 일주일 봤을 때 7회 9회 ERA가 4.76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의 두산승 보도록 할게요. 길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비 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뭐 설명한 방송 잠깐 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SH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들. 일단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랜더스 박종훈. 그 다음에 박종훈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강화도에서 열심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아시죠? 랜더스의 이군구장이 강화도잖아요.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안 올랐어요. 더 다지고 올라오겠다. 자기가 그랬어요. 감독님 이군은 아니 올라가라. 그냥 박종훈 올라가라. 문성은 올라온단 말이 한 2달 전부터 있었잖아, 그죠? 지금 이제 그 내리까는 그 특유의 그 싱커성 요런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됐으니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하기 전에는 이제 거의 공략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도 이제 공 자체가 구위가 좋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경기고요.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불안성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고 봐. 그러니까 사이드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이렇게 언더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마다 걸리면 넘어가 버리거든. 그리고 어제 물론 또 스크하고 기아가 뭐 결과는 뭐 나왔지만은 비슷비슷하게 계속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의리가 2.44 받는 이유도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 경기는 다득점이 가장 낫다 봅니다. 승패에는 메리트가 없어. 그리고 좀 이제 키움하고도 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말은 장난치 치는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오바가 가장 낫다고 봐. 차라리 갈 거면 그때도 아마 오바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아 옆에 본 거는 너무 기아를 2.4를 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박중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에 피칭은 물론 다 칭찬을 하지만 중요한 건 본만 까봐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이드암 오늘 오바 보는 이유는 두 팀이 사이드암 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지고 또 어제 경기를 또 비슷비슷하게 따라갔다는 점 요런 거 보면서 다득점이 가장 낫지 않겠나. 그래도 박종훈이 옛날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 기대되는 거는 당연히 박종훈이지 않나. 작년에 박종훈 가지고 내가 많이 못다 해가 그 10번 가면 8번 좋은 배당에 똥배 말고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박종훈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정성을 보면은 왜냐면은 얘는 하는 거 언더핸드 그냥 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거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 요거는 오늘은 키움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득점이겠습니까? 저득점이겠습니까? 이제 구야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후반기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9점을 주기 시작하네. 이제 9점을 주는 게 맞지. 원래 먼저 빨리 줬었어야 돼. 근데 투고 타자고 지면서 좀 늦게 준 건데 이거는 언더도 좋을 수 있습니다. 신민혁 같은 경우는 이제 연패 스타퍼 요런 또 중요할 때 이게 딱 기로에 항상 나오는 친구긴 해. 그래서 NC가 지금 일단 포기할 정도는 아니 8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기준이 높은 거는 신민혁이 피홈런이 많아서 그래.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멘탈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구위 저하 때문에 또 2군 갔다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보는데 일단은 배당이 높은 거는 NC 타선들이 살아나니까 좋긴 하지만은 결국 또 NC도 마무리 짓지도 못했다. 그다음 한현희도
약간 투피치에 의존하지만은 의외로 한현희가 지금 데뷔 이래로 NC 성적을 봤을 때 NC 우승하던 시즌까지 다 봐도 2020 시즌까지 봐도 그렇게 많이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로 불펜에 나온 게 더 많긴 하지만은 제대로 공략을 했던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경기가 또 저득점, 어제도 이제 연장 가서 보통 또 오버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었어. 이제 키움도 출루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 또 언더로 마무리됐던 부분들. 그다음 또 이제 애플러는 두 경기 아직 올해 요번 경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이제 정상적인 불펜 좀 돌아간다 보기 때문에 뭐 언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키움도 솔직히 정우 말고는 타선적으로 뭐 김태진이 있고 이용규가 있고 하지만 또 이용규 어제 또 뭐 폭삼 당하는 거 봤을 때 별로 볼 건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 뭐 양팀 신인급 선수들이 약간 수비가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도 언더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오늘은 키움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로서는 한현희가 조금 우위를 가져가는 거지. 어쨌든 직구 슬라이드 비중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서 뭐 배당이 높은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키움 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창원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켜보고 조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갈 건 좀 가고요. 알겠죠? 간단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뭐 왜냐면은 한현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발로 나오는 거랑 불펜으로 나오는 거랑 성적이 좀 다르거든. 근데 NC 그 맞춰봤을 때는 뭐 다 맞춰봤어. 뭐 심지어 박성빈까지도 다 맞춰봤어. 근데 다 좋은 편이었어. 그래서 그냥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건 양팀이 기복이 기본적으로 깔린 투수들이라는 거는 간갈 순 없지, 맞지?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볼게요. 차라리 갈 거면은 그냥 뭐 승갈 거면 키움 승하고 요래 보면 될 것 같아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일야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